안녕하세요. 고등과정의 시작, 예비 중3 겨울학기 교육과정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재식 국어학원에서 중학교 2학년을 담당하고 있는 이주연 선생이고요. 현재 중2 학생들과 예비 중3으로의 발걸음을 함께 할 예정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의 순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 3학년 아이들이 보았던 시험 내용을 바탕으로 중3 내신을 미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3으로 올라갔을 때 앞으로 있을 모든 교육과정을 저희가 함께 점검해보고 겨울학기에 반드시 해야 하는 핵심 과정을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세 번째는 내신 때문에 잠깐 중단되었던 최상위반을 다시 재개하게 되는데요. 최상위반 운영 목적과 선발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다음으로는 예비 중3부터 조금 달라지는 원래 평가와 클리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겨울학기에 몰입학습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특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중3에 올라갔을 때 시험은 어떤 유형으로 출제되고 어떠한 부분을 대비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2학년 2학기 기말고사에 출제되었던 논술형 문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논술형 문제의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또 시험의 변별력을 높이는 좀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문제를 한번 보시면 제시된 시는 세상을 아프게 하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진소리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 작품은 이제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그런 작품이고요. 이런 모진소리라고 하는 교과서 작품과 이와는 반대되는 소재를 가진 참 좋은 말이라는 외부 작품이 함께 출제가 되었습니다. 문제에서는 이 두 작품을 통해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서술하라고 하고 있는데요. 딱 봐도 굉장히 많은 4가지의 조건들이 주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건 4가지를 모두 다 반영을 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이 문제의 요구였는데요. 이 조건들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하는 부분은 조건 2번에서 작품에 나오는 단어들만을 사용하라고 하는 부분과 조건 3번에서 정해준 형식대로 답안을 작성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작품에 나와 있지 않은 단어를 사용하거나 형식에 맞게 쓰지 않는다면 내용적으로는 맞는 답이라고 할지라도 감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조건을 잘 살펴보고 반드시 지켜서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이죠. 결국에 답안에 있어서 분란을 예방하고 그리고 더욱 정확한 채점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조건은 계속해서 세분화되고 이제 많이 출제가 될 예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맞추어서 서술형 문제를 작성하는 것이 이번 시험의 좀 핵심인 부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중3 기출문제에서 선택형 문제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예시로 보여드리는 시험 문제는 실제 올해 중3 아이들이 시험 봤던 문제들 중에서 조금 어렵다 싶었던 문제를 제가 가지고 한번 와봤습니다. 지금 먼저 가를 한번 보면요. 김춘수의 꽃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교과서에 제시된 작품입니다. 그런데 나를 보니까 지금 교과서에 들어있지 않은 외부 작품이 같이 하나가 출제가 되었고요. 다에 나와 있는 어린 왕자라고 하는 작품은 교과서 학습 활동에 나와 있었던 작품입니다. 여기서 문제를 보니까 가와 나의 표현상의 공통점을 찾으라고 하는 문제와 가를 바탕으로 나와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는데요. 가의 작품은 이 교과서에 제시된 기준이 되는 작품이고 이 작품을 바탕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두 작품을 연결시켜서 이해를 해야 하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시된 작품뿐만이 아니라 외부 작품을 내용부터 표현까지 조금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출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내용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표현이나 형식 또는 그런 모든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서로 비교를 할 수 있도록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등 내신과 또 수능 모의에 가깝게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한 학교에서 출제됐던 비문학 외부 지문도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보통 외부 지문이 출제된다고 하면 보통 시에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비문학에서 외부 지문이 출제된 경우를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해당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지문을 외부 지문으로 출제를 한 것인데요. 사실 중학교 교과서에 제시되는 비문학 지문의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모의고사 지문을 외부 지문으로 출제를 하였기 때문에 지문 자체의 난이도를 굉장히 높이고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정규 과정을 통해서 난이도 높은 지문에 대한 독해와 또 구조화 훈련이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을 해본다면 중2 때까지와는 다르게 중3이 되면 갑작스레 지필고사에서 외부 지문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고등과정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아이들이 미리 고등 내신의 유형과 수능 모의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학교들이 출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국어시험이 어려워졌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중3 올해 중간고사 또 기말고사에서 출제된 외부 작품들을 다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총 12작품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분홍색으로 체크한 부분은 저희가 정규 과정에서 모두 다루는 바가 있는 그런 작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 과정을 확실하게 이행했던 친구들은 이미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이었겠지만 그렇지 않았던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더욱 어려웠던 그런 시험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3 내신을 간략하게 미리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아이들의 목표는 이제 고등학교까지죠. 그래서 부천, 인천 지역의 고등학교 평가 기준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실제 고등학교에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은 일단은 지필고사 2회와 그 다음에 수행평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고의 경우에는 이제 상일, 중흥, 청라, 신송고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 대부분의 학교들이 수행평가를 보면 서평쓰기, 그 다음에 한 학기 한 권 읽기, 또 문학감상, 시경험문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문학작품의 감상과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수행평가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특목고의 경우에는 일반고와 다르게 수행평가가 주제탐구 프로젝트와 같이 진로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탐구 과제를 작성하는 내용이거나 아니면 연극이나 AI 모델 만들기 같은 창작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런 내용이 많았습니다. 아마 이제는 고교학점제 세대에 있기 때문에 특목고가 아닌 일반고에서도 이런 탐구 활동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대비가 우리 학생들이 중3부터 계속해서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고등까지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중등 과정에서 마지막인 중3 과정에서 체크해야 하는 것 적어도 이렇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신, 수능, 고등국어에 대한 기본 개념을 잘 정리해야 합니다. 이제 예비 중3부터는 본격적인 고등국어를 학습해야 할 때인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모든 국어에서 다루는 영역들은 결국은 다 연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이들이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더라도 중등에서 다루는 개념과 또 고등에서 다루는 개념들의 어휘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개념 정리 학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등 문법 완전 이해 및 고등 공통국어 대비를 해야 합니다. 사실상 중등 과정의 문법은 중2를 마치면서 마무리가 되어야 하고요. 중3 과정에서는 이제 고등 공통국어 문법에 대한 대비가 미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 등 고등 필수 작품에 대한 학습입니다.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특히나 문학을 더욱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외부 작품의 비중이 많아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작품들을 저희 문학 수업에서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조건에 맞는 글쓰기, 선운 수령 대비가 마지막 체크리스트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서 3학년 1학기 정규 과정은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역별로 나누어 살펴본다면 비문학은 1월부터 2월까지의 문제의 유형별 독해와 또 구조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긴 지문을 문단별로 나누어서 중심 내용을 찾고 글의 짜임을 구조화하는 독해 훈련을 통해서 사실적 읽기뿐만 아니라 재구성을 통한 추론과 비판적 서술까지 이제 확장을 하게 됩니다. 3월부터 6월까지는 비문학에서 문법으로 넘어갑니다. 중등 문법 전체 과정에 대한 복습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중등 문법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1학년 때 배웠던 품사와 형태소부터 3학년 과정까지의 문법을 쭉 이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문학입니다. 1월부터 3월까지는 현대시와 현대소설의 작품들을 통해서 심화 개념을 학습하고 갈래별 고등기출 문제와 논수령 문제의 풀이를 통해서 개념을 적용하고 체득하게 됩니다. 4월부터 6월까지는 고전시가와 고전소설의 심화 개념을 학습하고 마찬가지로 고등기출 문제와 논수령 문제풀이를 통해서 개념을 적용해보게 됩니다. 독서논술은 1월부터 6월까지 다양한 현대소설 작품들을 시대적 배경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문화적인 맥락까지 작품을 학습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교재 샘플을 통해서 정규과정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먼저 같이 살펴볼 텐데요. 먼저 비문학은 독해 원리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아이들이 중심화제에 접근하는 방법부터 새롭게 정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되어 있는 연습 문제, 또 이와 관련되어 있는 기출 모의 문제를 풀어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문학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 중등 과정까지의 문학 기본 개념을 잘 학습한 친구들이 이제 고등 개념과 연계해서 학습을 다시 심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와의 의미와 특성부터 다시 짚어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와 관련되어 있는 대표 예제, 그리고 대표시 한 작품까지 분석을 하면 한 주의 수업이 완성이 됩니다. 교과독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소설 작품들을 시대순으로 살펴보면서 각 작품의 시대적인 배경과 이와 관련되어 있는 문학사적 배경까지 함께 살펴보게 될 예정입니다. 현대소설 작품들은 아이들이 예습을 통해서 미리 작품을 읽어와야 하고요. 작품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질문의 답을 미리 작성해오는 과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작품을 미리 읽어오면 수업 시간에는 작품의 전체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내신 모의고사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제 논수령 문제까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보통 하나의 작품을 2주 동안 진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과독서의 경우에는 저희가 4월에 수행평가 특강이라고 하는 것을 진행하게 됩니다. 특강이라고 해서 유료로 진행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과독서 시간에 잠시 읽기 활동을 멈추고 이때는 아이들이 중3 그리고 고등학교 때 보통 하게 되는 수행평가 내용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행평가에서 실제 출제했던 그런 문제들을 바탕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글을 다루어야 하는지, 또 조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식으로 글을 써야 할지를 미리 수업 시간에 다루어서 아이들이 수행평가를 먼저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겨울학기 정규과정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이었고요. 이제 겨울학기에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 최상위반 관련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학기 최상위반의 경우에는 분원에 따라서 시작 시기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일단 선발 기준을 먼저 같이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기존 최상위반 학생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성장반 학생들은 2학년 내신 점수가 좋았던 그런 친구들 중에서도 또 1월 원래 평가를 봤을 때 고득점인 친구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최상위반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과제 수행이라든지 수업 참여도와 같은 성실도 또한 선발 기준 중에 이제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논의 후에 정해지게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꾸려진 최상위반은 자사 특목고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어떤 좋은 학습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아이들의 어떤 학업 성취가 보다 더 강화될 예정입니다. 최상위반은 토요일 4시 타임 그리고 일요일 9시 타임으로 2개의 반이 개설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예비 중3부터 원래평가와 클리닉 방식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원래평가 또한 최상위반과 성장반의 내용이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요. 최상위반은 1차 클리닉에서는 하프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모의고사 문제 중에 한 30문제 정도를 아이들이 시간에 맞춰서 풀게 되고요. 성장반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원래평가를 보게 됩니다. 성장반, 최상위반 모두 시험을 보고 나면 스스로 채점과 오답 정리를 하고 또 피드백지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과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1차 클리닉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2차 클리닉의 경우에는 정규 교재와 워크북을 중심으로 아이들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워크북을 기계적으로 풀지는 않았는지, 정규 교재에 대한 어떤 필기나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또 정규 교재에 있는 어떤 서술형 문제에 대한 피드백까지 이
시간을 같이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모의고사에 대한 대비뿐만이 아니라 현재 학습 과정에 있어서 아이가 어느 정도 잘 따라오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점검을 하고 어머님들께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드릴 예정입니다. 원래평가나 모의고사 클리닉 진행 예시인데요. 아이들이 이렇게 시험을 보고 나면 스스로 피드백지를 작성을 하고 선생님과 질의응답을 통해서 피드백을 주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클리닉은 월별로 2주차 그리고 4주차에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2주차에는 모의고사 또는 원래평가를 진행하고 4주차에는 정규교재 및 워크북 점검을 통해서 클리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평가나 모의고사를 보고 나게 되면 모든 성적은 이렇게 기록이 되고요. 이 성적들이 누적이 되어서 어머님께 이제 피드백으로 전달이 될 예정입니다. 네, 이번 겨울학기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전체 정규 과정에서 내신 대비 기간을 제외하고 나면 정규 수업을 몰입해서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이제 마지막 정규 시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고등학교 대비를 할 수 있는 수업 기간이 6개월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은 지금 이 시기가 가장 몰입 학습을 통해서 학습량을 늘려야 할 때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겨울학기에 준비한 특강은 이렇습니다. 먼저 문법 특강인데요. 문법 특강은 중3 내신 문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중3 문법 과정에서 의문 체계와 그 다음에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것을 시험에서 다루게 되는데 이 부분이 특히 1학년 때 품사에 대한 학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중3 내신 대비를 할 수 있게끔 의문과 문장 성분으로 특강을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원래평가나 아니면 클리닉을 진행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비문학 지문 독해를 좀 유독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긴 글을 어떻게 읽고 핵심 내용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또 그런 구조화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비문학 특강도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독해를 위한 개념들을 먼저 학습을 하게 되고요. 핵심 화제를 찾는 것부터 어떻게 구조화하고 또 어떻게 문제에 접근해야 하는지까지 이번 겨울 방학 때 좀 충분히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비문학 독해 특강까지 함께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최상위반 겨울학기 특강입니다. 최상위반을 위한 이번 문법 특강은 고1 공통국어 선행의 핵심인 의문 변동과 또 문법 요소를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문법 비중이 큰 고1 내신을 대비해서 개념을 조금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데 적합한 특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본격적으로 중3으로 올라가기 전에 안정적으로 좀 문법 실력을 다질 수 있도록 이렇게 최상위반 문법 특강을 별도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중3 선생님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동분원입니다. 이렇게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저는 상동분원의 중2를 맡고 있는 이주연 선생이라고 하고요. 중2 친구들과 함께 중3까지 같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중2부터 계속해서 함께 해주고 계신 박찬영 선생님과 한서희 선생님도 저와 마찬가지로 중학교 3학년까지 이제 아이들과 수업을 함께 해주실 예정이고요. 네, 다음은 청라분원입니다. 이민주 선생님, 이경민 선생님, 그리고 이태훈 선생님이 마찬가지로 2학년 학생들을 잘 지금 지도를 해주고 계신데요. 3학년까지 그대로 쭉 이끌어 주실 예정입니다. 송도분원에서는 이은영 선생님이 2학년 학생들과 또 마찬가지로 3학년까지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예비 중3, 중등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등학교까지 안정적으로 과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아이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